방금 전 강의에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 함수 잘 알고 있어요. 그 함수 잘 아나? 뭐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 함수, 극형식에서 표시되는 함수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긴 하지만 함수가 뭐냐 물어보면 좀 애매하네. 물론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A에서 B로 간 함수라는 거는 A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마다 B의 원소 하나를 대응시키는 것. 맞죠? 명확한 정의긴 해요. 대응시킨다. 이런 말을 나중에 그 수학적 증명에서 쓸 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이제 이런 거 쓸 때 좀 깔끔하게,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 집합도 유니온, 인터섹션 같은 간단한 것도 짚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별거 아니고요. 역시 처음에는 되게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본질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해석개론을 수강할 만큼 앞에서 수학 과목들을 들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2학년 과목을 졸았어도 이해할 수 있는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제 되게 거창하게 써져 있는 거 말고는 다들 중고등학교 때 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원만요. 자, A랑 B가 집합이라고 합시다. 우리 A 곱하기 B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죠. 이런 것도 봤잖아요. R2.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잖아요. 실수 곱하기 실수가 뭔가 1,2, 3,4 이런 것들의 모임이잖아요. 일반적인 집합 A, B에서도 대해서도 R 말고 집합이 더 작아도 집합이 더 희한하게 생겼어도 곱할 수 있습니다. A, B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A 프로덕트 B, A 곱하기 B를 앞에는 A, 뒤에는 B의 원소가 있는 스몰 a, 스몰 b들의 순서쌍 들의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있어요. A, B랑 B, A는 다릅니다. 그쵸? 이거 순서쌍. 뭐 순서쌍도 그 영어로도 아마 뭐더라? 이산수학에서 또 보고 선형대수에서도 보고 그래서 익숙할 거긴 하지만 쉽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써봅시다. 오더드 페어예요. 순서가 있는 쌍. 이 오더드 앞에서 봤네. 뭐 토탈 오더가 어쩌니 웰 오더가 어쩌니 지난 시간 했었으니까, 지난 동영상에서 했었으니까. 자, 이런 오더드 페어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곱이라고 불러요. 카테시안은 그 이제 카테시안 좌표계가 직교 좌표계니까 직각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냥 프로덕트라고 해도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다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사람들이 좀 익숙하면 카테시안이라는 걸 안 써도 다 카테시안이라고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A가 1, 2, 3이라는 집합이고 B가 1, 5라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A 곱하기 B 우리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별거 아니네. 1, 1,5, 2,1, 2,5, 3,1, 3,5 이렇게 6개의 엘리먼트죠. 6개가 왜 나와? A, B에서 스몰 a에 캐피털 A에 큰 게 다 나올 수 있고 스몰 B에서 캐피털 B에 큰 게 그 모든 원소가 다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캐피털 A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캐피털 B의 원소의 배수, 그러니까 3 곱하기 2니까 6이 나오겠죠. 이거 우리가 그래피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A가 이거잖아요. 1, 2, 3이잖아요. B는 1이랑 5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1,1, 2,1, 3,1, 1,5, 2,5, 3,5 다 아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봅시다. 두 번째는 뭔가요? A는 1부터 2까지다. 맞죠? B는 0부터 1까지거나 2부터 3까지겠네요. 맞죠? 그러면 A 곱하기 B의 영역은 A는 여기, B는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쵸? A랑 B를 사각형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아니지. A 곱하기 B를 A와 B로 이루어진 사각형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잘 보면 1, 2 사이에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A 곱하기 B에 있는 원소를 생각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 곱하기 B를 사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각형은 아니지만 이런 집합을 사각형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나중에 증명이 편하니까. A 곱하기 B를 사각형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변은 A, 사이드는 B. 맞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추상적으로 A 곱하기 B를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지웁시다. 이거 뭐 필요 없으니. 라는 거예요. 그럼 원소는 어떻게 되냐? A에 있는 원소가 있고요. B에 있는 원소가 있으면 그 둘을 짝지어 놓은 순서상 ordered pair A, B들을 전부 모아놓은 걸 A 크로스 B, A 프로덕트 B의 원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내용 하나 없죠. 자, 우리가 이 ordered pair를 가지고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정해 놓은 이유는 하나, 물론 이런 거 뒤에 쓰긴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함수를 나중에 많이 쓰니까 조금 엄밀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쓴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써봅시다. 어널리시스에서 해석학에서는요, 우리가 그 실수에서의 집합이랑 굉장히 희한한 집합도 많아요. 함수들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집합은 대충 알잖아요. 뭐가 뭔지. 원소들 모아놓으면 집합이지 뭐. 함수는 한 번쯤 다시 정의하고 우리가 쓰는 함수들이 어떤 건가를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엄밀하게. 근데 엄밀해봤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랑 똑같긴 합니다. 자, 우리가 함수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수다 라는 거는 A에 B를 대응시키는 규칙 이러면 좀 그렇고, 그거를 똑같지만 이제까지 뭐 한 건 없지만 그 한 걸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A랑 B를 곱한 것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뭐야? A, B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A 하나당 B를 두 개 아니고 하나만 대응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For each, 각각의 캐피털 A 안에 스몰 a에 대해서 대응되는 B가 하나밖에 없을 때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랑 똑같은 겁니다. 이무의 원소 A 하나에 대해서 대응되는 원소가 유일할 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 B1이랑 A, B2라는 게 F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왜 여기에 원소라고 썼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컨벤션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쉽게 쓰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F가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집합의 특수한 형태를 함수라고 하자 라고 얘기하면 집합만 정의를 하면 함수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수학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B1이랑 B2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왜? 이거 보면 스몰 a 하나에 스몰 b가 하나만 대응이 된다. 그 말은 스몰 a, B1이 F 안에 있고
스몰 a, b2가 역시 f 안에 있으면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조건이나 바로 윗줄에 있는 조건이나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괜히 이렇게 썼네요. 괜히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본질적으로 이렇게 쓴 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자, 원래는 이건데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이렇게 썼지만 맞죠? 원래는 이렇게 썼지만 봅시다. 뭐 하려고 그랬지? 원래는 이렇게 썼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표현인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구나. 그리고 FA는 B구나. 언제? A, B가 F라는 거에 들어있으면 이라고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스몰 a 하나에 스몰 b 하나가 유일하게 대응되니까 A를 B로 보낸다라고 쓰자. 그거예요. 맞죠? 이렇게 쓰고 나면 뭐 우리 함수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복잡하게 돌아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피니션이 있으면 증명을 할 때 좀 더 편한 게 있으니까 쓴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나면 이거 함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거를 조금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이 위처럼 쓴 것 뿐입니다. 함수는 특수한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특수한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이 사각형의 그림으로 봅시다. 그러면 그 특수한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겠네. A 하나당 이거 좀 크게 그려봅시다.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 하나입니다. A 하나당 B가 하나만 대응이 돼야 돼요. A 하나당 B가 하나만 대응이 돼야 돼요.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 줄에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쵸? 모든 스몰 a에 대해서 B가 있긴 있어야 돼요. 함수값이 있는 거지.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함수값이 하나여야 되니까. 이게 그래프구나. 그래서 여기서 정의한 이 스몰 f는 본질적으로 이 빨간색들 모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함수가 집합 같네? 이 전체 집합인 a 곱하기 b에 빨간색만 추려놓은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같은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함수는 그때 이름이 달라요. 근데 함수라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수학이 해석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학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같이 커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름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우리 해석학에서는 그것들을 다 동일하게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 함수나 맵, 사상이나 매핑이나 여러분이 선형대수를 보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봤던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없어요.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것들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의입니다. 이 정의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봐봅시다.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A의 부분집합인 2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F2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합시다. fx들의 모임으로 정의하기로 합시다. x가 2에 들어있을 때.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단순히 정의하기로 하는 거예요. f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2는 2라는 집합을 보냈을 때 값 이거 아니에요. 그냥 2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 뽑았을 때 그것들의 함수값을 취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얘를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렉트 이미지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이미지라고 쓰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B에 부분 집합인 H가 있으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F 인버스 H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X들의 모임인데요. fx가 h에 들어가는 것들. 이 아닌데? 맞구나. 네, 이걸 갖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들 중에 함수값을 취했을 때 h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인버스 이미지 혹은 프리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알면 빼도 되지만 f가 있을 때 f에서의 역상,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이거 알고 있는 개념이죠. 아주 간단하게 얘만 봅시다. 그냥 괜히 굳이 할 필요 없지만 하는 겁니다. fx가 x제곱이라고 합시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2가 만약에 0,2고요. 그러면은 f2는 뭐예요? 0부터 2에 있는 함수들을 전부 다 함수값으로 보낸 거니까 0,4잖아요. 이제 이 0,4라는 이 집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 인버스 이미지는 뭔가요? 제곱해서 0부터 4 사이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얘가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f에 2를 보내고 f 인버스로 한 거 이거 있죠. 0,4를 다시 뒤집은 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잖아요. 그냥 2는 0부터 2잖아요. 다릅니다. 왼쪽이 확실하게 더 크죠. 그래서 f 있고 f 인버스 있다고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h가 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f 인버스 h는 뭐예요? 이거 엠티 셋이죠. 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어딨어? 그쵸? 그래서 2에다가 h에다가 f 인버스를 하고 다시 f를 한 걸 생각을 해봐요. 공집합에 f 취해봤자 공집합이잖아요. h는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두 개는 다룰 수밖에 없는 거네. 맞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f 인버스 f는 집합에서 정의된 개념이니까 안에가 집합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 여기가 엘리먼트가 하나라고 쳐요. 그쵸. 이러면은 이거잖아요. x들의 모임인데 fx가 b인 것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는데 괄호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괄호를 빼고 더 많이 씁니다. 그래도 다 알아먹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로 해요. 원소가 하나인 집합을 따질 때는 집합 표시 없어도 그냥 프리이미지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합시다. 여기서는 왜 안 그러지? 여기서는 함수 값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집합 기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원투원 함수가 아니면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합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1대1 대응이면 그럴 필요 없지만요. 맞죠? 자, 우리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지만 전사함수, 단사함수에 대해서 써만 봅시다. f가 함수라고 합시다. 정의역이 a고 공역이 b라고 합시다. 도메인이 a고 코도메인이 b예요. 알 것 같지만 써볼까요? 알 것 같지만 a가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b는 코도메인이라고 부르죠. 치역은 뭐예요? fa. 치역은 레인지예요. 네, 뭐 수학 원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자, 얘라고 칩시다. 우리가 f가 1대1 함수면 인젝티브 하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개념이죠.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를 때. 맞죠? 모든 가능한 x1, x2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해야 돼요. 이때 f를 우리가 인젝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인젝티브 매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젝티브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젝션은 인젝티브의 형용사잖아요. 그냥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f가 서젝티브라고 하는 건 온툴대를 얘기를 합니다. fa가 b일 때. 맞죠? 이거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임의의 b에 대해서 그 b를 덮을 수 있는 a라는 애가 있을 때. 보이나요? 네. 이겁니다. 맞죠? 네. 이 얘기를 저 fa는 b라고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f를 서젝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서젝티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쓸 필요 없겠죠. 이 둘을 다 만족하면 당연히 바이젝티브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f가 바이젝티브라고 그럽니다. 양방향으로 젝티브가 다 되는 거예요. 인젝티브도 되고 서젝티브도 되고. 언제? 이게 both 인젝티브 and 서젝티브일 때. 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엄청 간단하긴 하지만 엄청 짧게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해서 역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